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전환기 정의라는 관점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역으로 계속 들으시는 분은 점점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그 문명사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야만으로 갈 것인가, 문명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야만이라는 것은 체험을 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았어요. 아, 그냥 이것은 야만이다. 야만. 야만이란 단어 말고는 설명할 것이 없다. 그냥 야만과 반문명 대 합리적 이성.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계 인권 선언에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 인권 선언이 중국이 등장하기 전에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모두 장악하는 1949년 모택동의 중국이 본격적으로 형성도 되기 전에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전문에 보면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부적으로 from the heaven, 하늘에서부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 천부 인권의 특징이 누구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줄 수 없다. 이게 천부 인권이거든요.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는 정말 웃긴 얘기를 잘하는데, 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한다? 선언은 비준하는 게 아니죠. 선언은 그냥 결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엔도 세계 인권 선언을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 거의 20년, 18년이 지나서 1966년에 이거를 이제 조약으로 만들었어요. 그 조약으로 만들었던 것을 제가 이제 두 개 조약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중국 문제를 더 보겠는데요. 여러분, 세계 인권 선언이 조약으로 탄생한 것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그 비규약 또는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유에 관한 권리.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라고 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어요. 이것이 자유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예요. Cultural Rights예요. 1966년 12월 16일에 유엔 총회가 채택한 역시 다자 조약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권이라고 해요. 사회권. A 규약이죠. 여러분, 이 두 개의 규약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엔 그 규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문명국으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이것 정도는 가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국도 가입을 했죠. 심지어 북한도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한사코 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비준을 안 하는 거예요. 비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제 비준을 하고 예산도 쓰고 이제 이런 절차인데, 중국 전인대에서 중국 국회가 전국인민대회라고 하는 전인대죠. 인민대표자들이 모이는 인민대표자대회 전인대에서 비준을 잘 안 해줘요. 여러 차례 비준을 거부해서 지금도 사실상 비준했다고 할 수 없어요. 대신 홍콩은 이 조약을 비준을 했거든요. 홍콩. 지금 중국과 홍콩 간의 이 전쟁이 지금 시진핑이 몰래 하달했던 이 규약, 이 비밀 문건에 들어있는 이것이 사실은 유엔 자유권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유권이 아닌 사회권은 조금 묘한 데가 있어요. 사회권은 여러분 이 대목은 좀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회권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좀 쉽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회권은. 왜냐하면은 경제, 사회, 문화라는 것은 먹고 살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좀 너무 가난해서 좀 먹고 살려고 한다면은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회권만 강조하면은 약간 독재도 정당화를 하거든요. 독재를. 뭐 독재라는 것이 완전히 이 자유권을 포기한 독재는 아니고, 가령 우리나라에서 뭐 개발 독재 이런 거 할 때 일단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 사회를 이해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중국도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이 개혁개방, 그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당장 뭐 굶어 죽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인민공사라든지 문화대혁명 이걸 겪고 나서 얼마 안 된 중국이 이제 개혁도 하고 개방도 하고 좀 사람들에게 좀 자유를 좀 주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중국이 경제를 세팅하는 동안은 국제사회가 막 도와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권은 좀 마음 편하게 공산권도 받아들이는 그런 규약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권은 사실 중국 빼고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는 다 가입한 그런 조약이에요. 요즘에 누가 감히 개인에게 권리를 나누어주는 이 자유권을 뺏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덩치가 크고 인구가 13억이 넘는 이 중국은 가입은 했지만 계속 비준을 거부하거든요. 싫다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민권, 이런 종류의 자유권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공산당이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중국은 인구의 15명 중에 1명은 공산당원이에요. 지금도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열망을 한다 그러죠. 공산당원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다르게 말하면은 출세를 할 수 있는 기본 권리거든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양반이 되는 양반권 비슷해요. 지도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젊은이들도 공산당이 못 돼서 한이죠. 그리고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런 상당히 이제 그 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엘리트들이 일단 공산당이 안 되면은 일정한 라인에서 출세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산당이 되고 싶어 하고 중국은 공산당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처드 맥그레거의 중국 공산당의 비밀에서 이런 부분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빨간 전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빨간 전화. 한번 보십시오. 시진핑이 직접 이렇게 집무실에서 그 담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앞에 이 빨간 전화가 있는데 이 빨간 전화를 이렇게 주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빨간 전화는 300명 정도의 공산당 기관장들과 연결 직통 전화라고 합니다. 직통 전화. 그러니까 공산당의 이 일사불란한 이 조직이라는 것은 뭐 모택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모택동,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 이 거의 3대 세 번째의 강력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은 중국은 이렇게 혼자서 통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세계의 거대한 파벌이 돌려먹기를 한다. 그 중에 뭐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 공청단파가 있고 태자당파가 있고 그리고 상하이방이 있다. 그리고 상하이방 그러면은 장점인 생각나실 때 장점인 그리고 태자당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 그리고 공청당 그러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상하이방, 공청당, 그다음에 태자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공청당, 후진타오, 태자당, 뭐 정칭홍 그리고 상하이방, 장점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태자당에 있는 보시라이 충칭서기가 지금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태자당이 시진핑이 태자당 보시라이를 제거를 했다. 보시라이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파워맨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식의 파벌이 뭐 돌려먹기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것이 서구적인 개념에서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어쩌면 공산당 체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기득권의 기득권 유지 방법이지 이것이 시민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간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국 주사파, 지금 주사파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주사파의 특징은
주사파는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을 극우라 그러고 뭐 적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사파들은 바로 이런 중국을 자신들의 진보의 모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심각한데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들으면은 좀 맞는 말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방식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기 자신들끼리만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진핑이 뭐 부패와의 싸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시라이도 이렇게 제거를 하고 했는데 정말 공산당과의 부패와의 전쟁을 하면 공산당이 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오늘부로 공산당이 없어진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반문을 했죠. 우리나라 미투도 약간 그렇더라. 미투를 진짜 제대로 하면 다 남자들 다 죽을 수 있겠다. 제가 반은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중국 인민, 국민 개개인이 기본권을 갖는 그런 것일까? 사실 중국 인권 문제야말로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기가 막히게도 평등으로 가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재벌급인 사람과 그리고 진짜 하루에 뭐 3불 4불로 먹고 사는 특히 농민공들, 농사 짓다가 노동하러 온 농민공들, 뭐 3억 4억쯤 되는 그런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그 10배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貧곤에 여전히 헤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더 심해지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산당이 어느 정도 먹여는 살려줄게, 자유권은 포기해라, 우리가 사회권은 보장할게, 먹여 살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상을 심어줬는데 지금 중국의 실제로 상황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장 경제, 마켓 이코노미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면서 상당히 효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장사를 하는 시장이 있다고 해서 시장 경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 중국에 다 있어요. 시장은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의 시장이라든지 특히 환율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따뜻한 신이 이렇게 조정을 해내는 그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가 지금 중국의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낡은 빈집이 아니에요. 유령 도시락을 표시한 이유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고급 주택들, 고급 아파트들이 전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주인은 있어요, 주인은. 왜냐하면은 무조건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두기만 하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효율성, 누가 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보라,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중국 보면은 개인 소유권 없지 않느냐. 웃음이 나거든요. 정말 중국을 알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상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죠. 또 언제 어떻게 쉽게 뺏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KBS에서 이거 발표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미 이런 데이터는 좀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여러분 중국이 지방 정부, 지방 공산당이죠. 지방 공산당이 사실은 그 지방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마구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비밀은 은행을 잡고 사람들을, 그 많은 인구들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 뭐 노동력 얼마든지 제공해 줄게. 아주 값싼 노동력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어. 그리고 은행에 돈 얼마든지 불려줄게. 중국 공산당이 자기 개인 금고처럼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런 것을 시장 경제라고 하지 않거든요. 중국 가계 부채는 2014년까지의 통계죠.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근데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 우한 사태 이후로는 지금 이게 아예 통계가 잡히지도 않는데요. 이런 것은 정말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이것을 자기 나라에서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여러 차례 들었겠지만 이 1대1로 한번 보십시오. 1대1로. 1대1로라는 것은 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기 흐리띠 이런 띠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이렇게 대륙으로, 남쪽으로 해양으로 로드, 그리고 벨트. 이렇게 벨트와 길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묶겠다. 제국이죠. 제국에 대한 꿈. 저는 지금 한국 주사파들이 중국共产党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왕정 비슷한 거. 황제가 있는 그런 왕정 시스템 같은 거. 권력을 유지하기에, 그것도 큰 권력을 유지하기에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 그거 만들려면 딱 하나만 없애면 만들 수 있어요. 각 개인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선거제도,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것만 제거하면 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처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지금 중국 공산당과의 이 그 연계, 이것이 모두 다 음모론에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하게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분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십 개의 그런 그 증거, 거의 증거에 속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반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증거다라고 할 때 합리적으로 반론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전 가장 이상했던 것이 가령 민통선 내에 있는 그 인구 투표인을 넘어서는 그런, 그러니까 인구를 넘어서는 투표인 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뭐 영농, 뭐 농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여기서 했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영농 때문에 들어온다 이런 것이 반론이 됩니까? 정부에서 반론을 할 때는 투명하게 해야죠. 사람 이름은 동그라미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180명이 선거를 한 것이 이렇게 선거인 명부가 있네라고 사진 한 장 내보내면 되거든요. 이걸 왜 선관위가 안 하는 것입니까?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증거가 20개, 30개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조건 부정선거 아니다? 이번에 JTBC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 클립을 내려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지금 이 부정선거 논의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반론. 여러분, 부정선거라는 것이 만약에 중국과 결탁되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당에 넘어간 거죠. 우리도 북한처럼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제가 트로트 열풍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한번 쭉 다 들여다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와 트로트 이런 것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이 지금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 그런 느낌 때문에 들여다봤어요. 근데 저는 막상 이 트로트 경연대, 미스터 트롯을 다 보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한국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뭔가 상당히 각성돼 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할 때 공산당을 택할 것 같지 않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정서, 뿌리 속에 있는 이런 신선한 자유에 대한 열망, 이런 거. 특히 저는 이번 미스터 트롯에 나온 그 경연에 나온 가수들이 참 다 역경을 딛고 나왔어요.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 없이, 또 아버지 없이도 너무나 씩씩하고 아름답게 잘 자란 그런 가수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보통 선거의 세계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갖고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도둑맞았다는 것을 지금 몰라서 그런데 알게 됐을 때
내가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를 꽁꽁 숨겨놨어. 숨겨놨는데 한동안 몰랐어요, 잃어버린 거를. 그런데 잃어버린 거를 알게 됐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안에 다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크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올가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올가미에 목이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저희가 조심을 해야겠어요. 저는 서서히 다가오는 이 올가미, 공산주의라는 유령, 중국에도 살아있고 북한에도 살아있는 유령, 그리고 한국에도 1980년대 아주 열광이라는 표현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광기? 이 광기와 같이 도래했던 공산주의 열풍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그 열풍을 그대로 그 세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법조를 장악하면서 조용히 우리 사회에서 국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선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걸 모르고 있는데 이제 다 말해줘야죠. 여러분 각자 가장 집안의 은밀한 곳에 숨겨놨던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렸어요. 빨리 찾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자유를 향한 세계의 향진. 지금 사실 사회권이라는 것도 자유가 있을 때 보장되거든요. 세계인권선언이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늘이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자유, 우리는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부유하고 자유로우면 더 좋아요. 어쨌든 자유는 너무 중요하다. 지금 시진핑이 중국을 향해서, 심지어는 한국을 향해서 자유는 국가가 주는 거다. 자유는 당이 주는 거다. 자유를 감히 누가 줄 수 있단 말이냐. 나 시진핑이 준다. 나 김정은이 준다. 나 문재인이 준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웃기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나한테 100억 줄 테니까 너의 자유를 다오?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00억 주시려면은 많이 주세요. 한 100억 좀 주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한 사람당. 그런데 100만 원 주시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100억 줘도 양보 안 할 거예요. 자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기 때문이죠. 100억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중국 사람들, 중국몽, 좀 1대1로에 시작하는 길을 그 중국 장안, 시안, 당나라의 수도였던 그 장안에서 시작을 한다더라고요. 중국은 한족의 어떤 통일, 이런 것이 중국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죠. 한족도 우리나라고 중국이고 오랑캐도 중국이다. 이런 엄청난 수천 년 된 착각 속에서 지금도 한반도를 바라보고 홍콩을 바라보고 대만을 바라보고 위구르,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아프리카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꿈을 깨야겠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저는 이 정부가 외교부에서는 중국국, 거의 중국국, 동북아시아 중국국을 만들던데, 와, 한국 외교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외교부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중국을 택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만을 택하는 거죠. 야만을 택하면 외교는 사라지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한참 전에 나왔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피아니스트. 영혼을 울리는 선율, 생애 최고의 감동, 전 세계를 뒤흔든 감동 대작 이렇게 돼 있어요.
유태인 학살될 때 피아니스트 스필만의 연주를 들었던 독일 장교 이야기죠. 야만이 엄습할 때도 인간적인 것, 예술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문명인의 고백이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그 베르코르의 레지스탕스 문학, 바다의 침묵, 그것도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사랑, 독일 군인의 사랑을 고백하는, 물론 프랑스 사람이 썼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독일이 600만 유태인 학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야만국이었어요. 야만이 순식간에 엄습을 합니다. 야만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한국에서. 지금 한국 코로나 사태로 해서 뭐 이제 아이들도 무조건 QR코드를 찍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다고 하던데, 디지털 독재, 디지털 통제, 이게 우리 시대가 맞은 새로운 방식의 통제인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이 말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야만을 반대하고 문명을 택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의 자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20대, 특히 20대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한때 공산주의의 영혼을 팔아서 민주화를 하겠다라는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 선배들이 지금 권력자가 되어서 당신들의 밥그릇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까지도 지금 훔쳐가고 있다. 당신들이 누구에게 줄 필요가 없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 인권, 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엄청난 것을 지금 뺏기고 있다. 이 생애가 희망이 없고 온통 어둠에 물들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우산을 들고 보통 선거가 없는 곳은 암흑이다. 예전에 롤링스톤즈의 노래 제목이 그랬죠. 이 세상을 모두 검게 물들게 할 수만 있다며. 악마의 목소리죠. 유령의 목소리죠.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부 인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켜야 되고요. 자유시민 이상과 비전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민의 공화국을 지켜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공산주의, 그 북한 중국 공산당 원로 중에 한 명이었던 시중신이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 사기, 이용, 이런 걸 택해야 됩니까? 통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몇 센치를 썼는지까지도 기록되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런 거 원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감옥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세계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권리, 하늘에서 내려온 자유 지켜야 될 것 같아요. Never follow the party. 절대로 중국 공산당을 따라가면 안 돼요. 중국과 사업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자본이란 이름으로 디지털 독재를 대한민국에도 시작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한반도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모두 쫓아내겠어요. 남에서도 북에서도 북한에도 자유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